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힘든 시기인데요.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체험관, 투표 참여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과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선거 체험관은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11층에 있습니다. 선거 체험관은 선거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미래 유권자 및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올해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데요. 투표 용지를 출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투표를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 유권자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개표 체험하는 공간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돌봄 전담사들에 대한 시간제 근무 통일과 복지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보고 싶습니다. 인천 선관위에서 서해 5도 특별경비단과 사전투표 참여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함정부두로 출동했는데요. 사전투표 참여 현수막을 매단 드론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휴재 열기로 가득한 함정이 안심하고 사전투표하세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바다도 지키고 투표도 지키는 모습이 든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투표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모든 선거인은 투표소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구에서 손을 소독한 후 비닐 장갑을 끼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표를 기다리는 대기자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하고 발열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통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에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선거인에 대하여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공약은 어떤지 현장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중구청 앞 역사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1·8부두를 주민에게 돌려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님께서는 상상 플랫폼을 재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들이 과거에도 쭉 있어 왔었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들이 언제까지 지켜지는 것인지 우리 후보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말까지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든지 2021년까지 이 공약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항장 개발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좀 진전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2·8부두만 조금 개발되고 8부두 쪽은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부두, 그러니까 1부두, 8부두, 2부두가 거기에서 유통 물류업체들을 내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일단 내보내고 화판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지 일단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공원을 만들어야 그쪽에 건물이 짓고 이렇게 된다면 시포시장이나 이 구도심 상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돈 안 들이는 공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주민들과 협치 속에서 새롭게 거기에 볼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바다에 이게 그 바다가 열리면 이 바다에는 외국의 100년 전에는 세계 열강의 군함들이 줄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보기 위해서. 그런 군함들이 그쪽에 우리 볼거리로 위치한다면 그쪽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공원이 되지 않겠나. 우리 국민들이 다 역사적으로 침탈당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한테 큰 관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항 8부두 중에 1만 평은 제가 인천 항만물류협회장 할 때 어렵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서 주민 여러분께 돌려준 것입니다. 나머지 99만 평, 이것을 주민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그 내항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이곳을 인천 원도심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탈바꿈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라든지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서 이 주변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인천대항은 꼭 개발되고 발전돼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인천 중구청 건너편 인천섬유산연구회 사무실인데요. 인천섬을 연구하고 지키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섬을 다니다 보면 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의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제가 백령도 가서 주사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대청도로 다시 가고 싶었는데 다시 가려고 하면 인천에서 들어온 배를 하루 그 다음 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만 접해본 그러한 접근성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섬의 접근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님들, 인천섬의 접근성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옹진의 아름다운 섬에 가기 위해서는 뱃삭을 대폭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 공영제를 해야 되고 3,000톤급 회속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고 편리하게 값싸게 옹진의 섬들을 오가다 보면은 옹진이 발전할 것입니다. 인천섬을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각 섬이 갖고 있는 유산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질 유산이 좋은 백령, 대청, 소청도는 지질공원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지질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백령도 이제 금우진에 가보면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 15년 전에 그 생물이 살았던 그 직접 볼 수 있는 화석이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시에서 정부로부터 지질공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청도는 아직 사무 태세정책이 받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옹진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이제 그 지질공원 허가를 지질공원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도록 옹진구가 저와 함께 협치를 통해서 등록한다라면 관광
수요가 상당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몽진군에서 그쪽에 대청도 쪽에 지질보건센터를 좀 만들어서 센터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적으로 내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유권자분이 와 달라는 말씀에 한 달이면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방에 주방 선생님을 채용하려고 뭐 여기저기 다 수소문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면접 보러 오셔도 시간이 안 맞으니까 어르신들 밥이라 새벽에 오셔갖고 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여기 요양원은 또 수가가 딱 정해진 수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월급도 최저임금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급식업체를 이렇게 수소문해갖고 찾았는데 급식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밥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제가 밥을 한다고 해도 저는 정성을 다해서 저도 나름 반찬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입맛에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짜게 할 때도 있고 싱겁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급식업체에서 하다 보니 그분들은 정말 영양사의 조리사님이다 보니 이게 간도 맞고 어르신들한테 너무 적당하니 제가 먹어봐도 맛있어요. 보온 보냉이 확실하게 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거 반찬통인가요? 이건? 네, 이거 반찬통이에요.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좀 많이 식으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따뜻한 밥도 거. 있네요. 밥도. 이건 죽. 죽이구나. 이거 어르신들 죽. 그럼 여기서 데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따로요? 데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예, 노인 인권 모니터로 제가 참여하면서요. 노인 요양원 같은데 많이 방문하게 되면 단체 급식 부분이나 급식 부분 냈을 때 위생적인 부분이나 영양적인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급식 부분에 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뭐 점검단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어떤 기준 부분을 좀 더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직접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고자 선거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우리 사가 없어도 돼요. 그냥 조리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리원. 예.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깊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30인 미만의 이 요양원 여기는 영양사를 안 둬도 되고 또 조리사를 안 둬도 되고 조리원분만 가지고 음식을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식자재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위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새벽부터 음식을 하려면 그러면 이 조리원 구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은 영양의 문제 또 위생의 문제 이게 어느 세대층보다도 더 우리가 주의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를 어떻게 음식에 관련된 이 급식에 관련된 부분을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반드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서구 주민을 만났습니다. GTX 연장 사업이라든가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교통에 관련 공약 사업이 많은데요.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아이들, 이 교통으로부터 잘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그거에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성남 3동에서 가정 3동까지 그쪽 일대가 다 학교가 있는 데인데요. 여기 천마초등학교에서 가정고등학교까지 이 구간을
구간 단속 기간 그 구간을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학교 앞에는 좀 만들고 또 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운동을 우리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이 아시아도 주경기장 쪽에 어린이 교통 공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통과 관련된 공원에 가서 이걸 교육을 받고 이게 실제 상황에 접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사고 우리 아이들이 줄이기는 그야말로 매뉴얼을 하나하나씩 잘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게 몸에 배서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꼭 투표합시다. 꼭 투표합시다. независимое специаль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투표는 독립운동입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현장에서 시민제작단 김정혜입니다.